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 4차 실습생 정세희 정지윤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 Q&A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너무 크거나 알약을 삼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르거나 갈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죠?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일반 정제의 경우 절반으로 잘라 복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르거나 갈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자르면 안 되는 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방정인데요.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잘라서 복용 시에는 너무 많은 용량이 한꺼번에 방출되어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용 코팅정입니다. 약의 내용물이 장까지 갈 수 있도록 조절한 것으로 위산에 의해 효과가 감소되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소장 혹은 대장에서 작용해야 효과가 더 좋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연질 캡슐인데요. 이를 자르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액상이 흐르거나 남은 반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에 분할선이 있는 경우는 자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C 영양제는 잘라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약을 자르거나 갈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약 먹고 바로 누워도 되나요? 바로 눕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 후에 바로 누우면 약이 식도에 걸려 자극감이 있거나 심하면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 복용 후 10에서 30분은 앉거나 서 있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작용 기전은 파골세포의 성숙을 지연시키고 빨리 소멸하게 하여 골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장에서의 흡수율이 낮고 식도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양의 물과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 최소 30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눕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숙취해소제입니다. 오늘 술약 쪽에 있는데 숙취해소제가 정말 효과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일부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해소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숙취의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초산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아세트알데히드가 머리 아픔, 속쓰림, 메스꺼움 등 숙취의 원인이며 이를 빠르게 제거해야 숙취 해소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숙취해소제로는 삼두해종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콩과 갈화, 모과 등이 들어간 생약 제제로 식약처에서 음주 후 구역, 구토, 목마름, 두통 등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받았는데요. 체액 배설을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통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제로 허가된 만큼 편의점 음료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숙취해소제가 효과 없다는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 자체를 제거하는 약은 없으며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음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수분 보충이 중요하니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답니다. 수면 유도제는 중독되나요? 불면증을 위한 약은 크게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로 나뉩니다. 수면 유도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며 수면제는 중추 신경을 억제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오늘은 수면 유도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면 유도제에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독시라민과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신체적인 내성과 의존성은 없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심리적 의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위 성분들은 구강 건조, 눈 건조, 류저류, 변비 등의 항콜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고령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이미 처방약으로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중복 복용을 피해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시라민 성분의 자비론정과 아론정,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제로민 연질 캡슐과 슬리펠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기 복용 시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영양제를 얼마나 먹어도 될까요? 약국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영양제의 개수보다는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와 칼슘제를 동시에 먹거나 마그네슘제와 항생제를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 비타민 B군, 비오틴을 동시에 복용해도 될까요? 비타민 B 성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군 복합체는 B1, B2, B6, B12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 비오틴 단일제는 비타민 B7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비타민 B6와 B12의 고용량 중복입니다. 비타민 B6는 장기 복용 시에 신경 독성 부작용이 있으며 비타민 B12는 여드름과 피부 발진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감이 심하거나 단기 복용 외에는 권장되지 않는 복용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국에서 많이 듣는 질문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영양제나 약을 나에게 맞게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여러분의 고민과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